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관계법규 5회차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하고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어떻게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해놔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레벨 2라던가 이런 모의고사 넘어가면 그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꼭 여러분들 많이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왜냐면 법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렵다라고, 양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일단 기출에 나왔던 거 100% 하고 가라. 일단 그거를 목표로 삼아라. 그 외의 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조금 채우든 그때 좀 메모를 해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구나. 그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 전까지 한 2달 동안 빡세게 보고 가는 거지, 계속적으로 기출문제 나왔던 이론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넓게 가져가지 말라라는 걸. 모든 범위를 다 보려고 하면 머리만 깨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셨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출이라도 잘하라는 거, 내 말은. 기출만 잘하라고, 일단은.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시설업자가 뭔가 내 회사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꼭 나한테 일을 준 관계인이나 발주자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휴업 폐업 알려줘야겠죠. 야, 회사가 지금 쉬는 거잖아요. 문을 닫는 거잖아. 그지? 지휘 승계. 야, 내가 대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계약자가 바뀌는 건데 계약서 다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취소. 당연히 여러분들 회사가 지금 취소를 당한 거잖아요. 뭔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그죠? 경고는 아닙니다. 이게 뭐일 때? 정지일 때. 아예 뭐를 못하게 됐을 때, 일을 못하게 됐을 때만 알려주면 돼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공사가 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성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맞습니까?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문화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와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 종, 운, 판, 노, 수, 숙, 창, 그리고 지하상가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조심하셔야 되고, 다중이용업소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인데 얘가 이름이 뭐였어요? 운동이었죠, 운동.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앞에서 너무 많이 풀어서 이런 문제는. 그죠? 기출에 많이 나왔다, 그만큼. 2번, 물분무 등 호실을 제외, 오케이. 그죠? 지상 노출, 1000톤, 오케이. 1만에 11층, 아파트 제외, 오케이. 정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숫자 들어가 있는 게 더 잘 나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얘도 외워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십시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 나오는 내용이라. 자, 세 번째. 공사업법상 청문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공사업소 청문이 딱 3개 들어가 있어요. 시설업 등록 취소, 시설업 영업 정지, 기술 인정 자격 취소. 정지는 없습니다. 딱 뭐만 들어가 있어요? 취소까지만 딱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인정 자격 취소. 정지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4번 문제 볼까요? 공사업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2억 원. 얼마라고 여러분들? 2억 원. 맞습니까?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가 관리업은 3천이죠. 나머지는 다 2억입니다. 영업정지에 따른 과태료.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5번째, 하자보수. 지금 가보면 공사업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비경 2년, 자동소화장치 3년,
무선통신 보조설비 2년, 비상조명 등 2년, 피난기구 2년. 잘못됐죠. 소활동설비 무통 제외하고 3년, 비방 2년, 간이 SP 3년. 얘가 잘못됐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네,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요 2년 3년짜리는 이 방역 문제가 여러분들 6번에 가보면 최근에 이 특정 소방대상물 문제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문제가 잘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내가 계속 외우라고 해서 미안한데 외워야 합격해요. 법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생. 근생에 뭐 들어가요? 의, 체, 공, 종. 그리고 조산원이랑 산후조리원. 요거 같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보통.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종교시설, 뒤에 가보면 종교시설 밑에 들어가 있죠. 여기 옥내에 있는 문종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옥내예요, 요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들어가고 여기 이제 종교시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들어가요, 밑에? 판매시설이라던가 의료시설.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의료, 합숙소, 노유자, 숙박, 수련. 근데 여기 수련에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숙박시설이 꼭 있어야 돼요. 의암노숙소 해가지고. 그리고 방찰 들어가고, 그죠? 다중이용업소 들어가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몇 층 이상? 11층 이상. 이런 거. 이거 예전에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아파트 등은 제외. 뭐 이런 것들. 맞습니까?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생 중에 의원 들어가고, 옥내죠. 노유자 들어가고요. 숙박이 가능한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방찰 들어가고요. 맞습니까? 기억, 디귿, 미음이네요. 정답 몇 번? 1번.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7번. 자, 최근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용인원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수용인원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한 걸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 수의 침대 수. 맞죠? 두 번째,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바닥 면적의 합계를 3.3이 아니고 3이죠, 3. 그죠? 자, 세 번째, 강교 상실휴. 상실휴. 용도로 쓰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를 1.9. 자, 강문운종, 강당, 문화집회, 운동, 종교, 여기는 4.6. 맞나요? 1.9에 4.6. 1946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게 또 뭐로 응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계산 문제로 응용되는 거 있다.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 다음 관리사 자격 취소 정지 사유 해가지고 8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우리는 즉시 취소 사항. 관리사는 즉시 취소 사항이 뭡니까? 여기 거짓 부정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대여. 대여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이중 취업 나오죠. 그리고 또 결격 사유, 이런 것들. 이런 데 해당하면 무조건 취소해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사가 점검을 하긴 했는데 거짓말로 한 경우. 맞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사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경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관리사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경우가 문제 가보면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1개월에 6개월의 취소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 거짓으로 점검을 하면 거기 갔을 때 처음에가 경고입니다. 경고, 처음이.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그리고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중심으로 제가 예전에 보라 그랬어요? 그냥 일단은 취소 사유 중심으로 보라고 했죠. 다이렉트로.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다. 그리고 성실하게 점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충 하는 거죠. 하긴 했는데 이건 뭐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경고 6개월 취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답은 4번이에요. 8번 문제는.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우리?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급입니다. 1급.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급은 뭐 아파트 30층에 120. 이 아파트죠, 아파트.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인 아파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연면적 들어요. 연면적이 15,000.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아파트는 위에서 다 들어갔으니까 제외고,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연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그러니까 이게 지상층의 층수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죠. 근데 여기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1,000톤 이런 애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특급하고 1급 대상은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큰 거 위주로 해서. 당연히 2급도 보셔야 돼요. 네, 2급도 보셔야 되지만 일단 정리하실 때 중점적으로 정리하실 건 그 정도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10번 화재예방법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그죠? 등의 수립 시행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항상 이렇게 예방과 안전관리,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여기 나오는 기본계획에는. 맞나요?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관리,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에 이게 국제경쟁력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그리고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이런 애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에 대한 내용도.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 홍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1번. 화재 예방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로 여기네요. 여기, 이런데. 자, 채워볼까요? 화목등 고체연료 보일러.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m 이상의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었고,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그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 연자가 빠졌네요. 여러분들 여기 연통입니다. 연통. 거기 책에 보시면 아마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연통입니다. 연통. 미안해요, 여러분들.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된다. 자, 노화덕 설비, 노 또는 화덕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음식 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는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 이게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게 1번입니다. 1번. 네. 오늘 오른 팔목이 되게 아프네요. 네. 팔목이 왜 아플까요? 생각해보니까 오전에 테니스를 치고 왔네요. 네. 요즘 제가 레슨 받거든요, 테니스.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운동을 싫어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와이프랑 조금 취미생활,
건전한 취미생활 맨날 이렇게 술 먹지 말고 저녁에 막 맨날 가가지고 막 맥주 먹고 막 소주 먹고 그러니까 막 배만 나오고 막 살만 찌고 이래가지고 야, 운동 하나 해보자. 지금 3개월 배우고 지금 4개월째 배우거든요. 근데 늘질 않아요. 내가 이상한 건지 와이프가 더 잘 치는 것 같아 나보다. 지금 포핸드 배워, 포핸드랑 백핸드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 좀 무리했나 봐요. 오늘 뭐 잘 된다고 막 거기 앞에 코치님이 오늘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막 또 무리해서 쳤나 봐. 막 신나가지고 칭찬해주니까 또 오랜만에 맨날 혼나다가 무리해서 쳤나 봐요. 하는데 좀 여기가 약간 쩌릿쩌릿하네요. 찌릿찌릿하네요. 운동도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해봤는데 맞는 운동이 없어. 난 해보니까 다 나하고 안 맞아 운동은. 그래서 저하고 운동이 맞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테니스는 왜 치냐면 그나마 좀 치니까 뭐라 그러죠? 그 맞을 때 그 쾌감? 때릴 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은 그게 없어요. 제가 배드민턴도 배워봤는데 배드민턴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나하고 더 안 맞더라고요. 테니스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만 배워보려고요. 뭐 내가 프로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이랑 왔다 갔다 랠리 정도 그냥 폼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골프를 하라는데 골프는 저는 못할 것 같고 골프보단 저는 테니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아프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기억본 보세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대요. 이러면 안전교육사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지금. 니은번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죠? 자, 간호사 몇 년입니까? 1년이죠. 오케이. 2급 응급구조사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의용소방대 5년, 소방공무원 2주 이상, 맞죠? 또는 이제 3년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맞는 거야, 지금. 그럼 잘못된 건 니은, 리을, 비읍. 그쵸? 정답 몇 번이요? 2번. 맞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문제를.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하는 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문제 잘 읽으시라고 요거 계속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틀려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자,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뭐 길긴 하지만 앞에서 너무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합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또는 서장에게, 그러니까 이게 청장 등이라고 손실보상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청장하고 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도지사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자, 이 경우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한 자에게 증빙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청장 등이 심사 의결을 거쳐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6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고 또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청장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날짜들 시험 문제 잘 나왔다 그랬잖아. 그치? 몇 번 나왔잖아요. 60, 10, 30 요거.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십시오. 청장 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자가 최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웬만하면 근데 계좌이체. 요즘은 계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자, 14번.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맞죠?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유지하는 겁니까 이거? 수도사업자. 일반 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소방본부장 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대한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 상황.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그죠?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우리는 연 1회가 아니고 몇 회입니까? 월. 맞나요?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하고 결과는 2년간 보관을 하죠. 맞죠? 자, 4번.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야 하며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에서 1.7 이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명확하게 4번에 정답이 들어가 있죠. 맞나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처분이라던가 또는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던가 피난명령이라던가 맞습니까? 또 이제 종사명령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기본법에서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그쵸? 됐나요? 디귿은 우리 법에 없죠. 그죠? 디귿 들어간 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보는 거죠. 시도지사를 넣을 거냐? 시도지사를 넣지 않고 대장을 넣을 거냐? 뭐 지금 여기가 보면 본부장을 넣을 거냐? 두 개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16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행규칙상 고인화점 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하면 인화점이 몇 도 이상인 걸 얘기하려면 100도 이상인 사류 위험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화점이 들어가야 되고 온도가 100도가 들어가 줘야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됐고요. 17번. 제조소의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보이십니까? 자,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수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요. 채광 면적을 최대가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가장 작게 해야죠. 2번.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하고요. 3번. 배출 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 설비 안 해도 되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광 설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면제가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명 설비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 오케이. 자, 정답 몇 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 5개 저장 탱크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다 기출 지문을 제가 조금씩 바꿔놓은 거니까 1번. 5개 저장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합으로 어떻게 배출을 합니까? 대기 중으로 날려버려야죠. 그죠? 두 번째, 이氧화탄소의 5개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 두께가 0.1이 아니고 0.2죠. 그리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을 해야 되고요. 3번, 5개 저장 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이 아니고 옆. 그죠? 다만 탱크와 배수관의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면 탱크 어디에? 밑판에. 요게 맞는 거죠. 금수성은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요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가장 큰 거. 그죠? 자, 무기가 산화물은 몇 킬로예요? 50킬로죠. 맞습니까? 그리고 부질료, 요게 300킬로짜리. 자, 중크롬산 염료, 과중, 요거 1000킬로짜리.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건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지금 다 인류 위험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여러분들이 풀실 문제는 아니다.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신고도 안 하고 품명수령,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1번 농해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자, 우리가 이 농, 축, 수는 다 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2번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이나 건조시설이라고 했죠. 오케이, 난방 제대로 들어가 있고 20배. 세 번째, 수산용 건조시설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배여야죠.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공동주택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자, 얘가 지금 얘 때문에 틀린 거죠. 중앙난방은 제외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해설에 가보시면 요 1번 해설 가보시면 네, 거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해설집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거기 보기 1번에 대한 해설이 잘못 들어갔거든요. 20배 이하의 취급소만 해당한다가 아니고 바꿔주십시오. 답은 맞아요. 네, 이렇게. 아셨습니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법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가 보면 얘네 무대부 바닥 면적 200제곱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영화 상영관, 제가 문화집회시설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근데 이게 1000명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죠? 왜냐면 법적 기준이니까. 그리고 얘네들 다 해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우리가 4번에 가보면 제가 영화상영관 들어간 100명 수용인원 기준은 꼭 암기를 해주셔라. 근데 대부분 영화상영관 들어가면 수용인원이 100명이에요. 특별관리시설물 쪽에 우리 1000명 빼고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100명이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22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계 도서 종류가 서류가 아닌 것은 소방시설의 개통도, 방염 대상 물품 설치 계획표, 층별 평면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보면 건축물의 마감 재료 있죠. 요거는 우리 쪽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제외예요. 건축물 마감 재료는 제외한다. 실내 장식물 방염 대상 물품 설치 계획만 넣어주면 되고요. 마감 재료에 대한 건 우리 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소방법에 마감 재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요거 다 건축법 쪽에 있는 걸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가보면 제가 설계도서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서에 가보면 건축물 설계도서가 있고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계도서가 있거든요. 지금 소방시설 설계도서기 때문에, 그죠? 얘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제외가 되더라. 자, 23번째.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으로 틀린 거. 용접, 용단. 자,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런 데 설치해야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폭발성 부유분진 설치해야 되고, 자, 네 번째가 보면 발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인화성입니다. 그냥 법적 문구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이게 인화성이다라는 거 포인트로 잘 두시고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째. 유사한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가니에스피를 설치한 곳에 제가 뭐 설치하면요? 스물미, 그쵸?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설치하면 제가 뭐 된다 그랬어요? 면제된다 그랬죠, 그죠? 물분무 등 아닙니다. 물분무예요, 물분무.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왜냐면 이게 물분무 등이 들어가 버리면 두 개가 겹치는 거잖아요. 물분무 등 안에 미분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안 되겠죠, 이러면. 그래서 물분무와 미분무가 들어가더라. 자, 다음 25번.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하자 보수 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1번. 공사업자는 공사절과 자탐 설비 등 행안 불량으로 정하는 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즉,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시험제 많이 나왔다.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관계에 있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5일이 아니고 며칠? 3일.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에 있는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본서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죠. 네 번째, 자, 여기서는 얘가 3년이죠. 전부 다 2년이라 그랬는데 얘는 3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더라? 3번밖에 없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제가 또 법규도 5회차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법규 해설 강의도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